은싸이의 한국사 교실. 네, 안녕하세요. 센생이 은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8번.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주제죠. 갑오 을미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꾸 책상을 쳐서 그런지 영상이 좀 흔들리지만, 네. 어쩔? 강하게. 네. 우리 오늘 또 함께한, 오늘 많이 함께 했는데요. 또 함께한 친구도 우리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부터 시에림. 네, 시엘님. 안녕하세요. 이상 석기씨. 네, 오랜만 이상 석기시대님 오셨고요. 장수환. 네, 창수왕님, 워터밤 권은비입니다. 워터밤 권은미님, 네, 닮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가보입니다. 한라봉님 오셨고요. 쿠리님, 네, 멋쟁이. 멋쟁이 펭귄님, 네,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나만 열심히 찍고 있는 거는 아닌 거죠? 네, 열심히 여러분들 보시면서 반복하시고, 네, 이렇게 할 일 없을 때 자꾸 들으시고 하다 보면 귀에, 머리에 남아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멍청이는 아니니까요, 그죠? 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었던 인물과 기구는? 이라고 쌤이 질문을 넣어놨는데, 1차 갑오개혁은 일본이 동학농민운동을 막기 위해서 이제 청군이 들어오고 이제 파병을 동시에 하죠. 그러고 나서 경복궁을 침입하고 나서 1차 갑오개혁이 추진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내세웠죠?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웠습니다. 온건계합파 예전에 나왔을 때 등장했던 인물인데, 이 김홍집 내각을 구성을 하고요. 교정청이라고 하는 걸 폐지하고 무슨 기구를 세웠죠? 군국 기무처. 군국 기무처를 세웠습니다. 사탕 먹으려고 그러네. 펭귄이 사탕 빨리 드시고. 부스럭부스럭 사탕, 네, 자몽맛, 네, 드시고 계십니다. 자, 교정청이라고 하는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정부에서 교정, 바꾸겠다라고 하는 기구를 없애고 군국 기무처를 세우게 됩니다. 자,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인데요. 1차 갑오개혁의 내용, 자, 어떤 거 있나요? 파라문. 자, 팔아문을, 원래 의정부 6조 체제였는데 6조를 없애고 팔아문이라고 만들어내게 되고, 또 뭐 있죠? 신분제, 노비제. 그쵸, 신분제를 폐지되게 됩니다. 노비제라고 하는 게 폐지돼서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이때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건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남아있어요, 차별이. 자, 또 뭐 있었죠? 조혼 금지. 네, 조혼을 금지했던 것들과 또, 의정부랑 국내부 분리시켜. 그쵸, 우선은 풍습, 방금 우리 석기시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조혼을 이제 금지, 그 다음에 연좌제를 폐지, 그 다음에 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그러한 풍습적인, 예전에 과거에 좋지 않았던 그러한 풍습들을 바꾸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아까 뭐 있다고요? 의정부, 의정부를, 국내부랑 분리. 그죠, 의정부의 즉 무슨 말이냐면 국내부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해서 정치와 그 다음에 왕실에서의 업무를만 담당하는 국내부를 설치해서 이렇게 두 업무를 분리시킴으로써 왕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 일본 지금의 시스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본 천황이 어떻죠? 정치에 관여하나요? 아니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꿈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재정에 일어나. 그래서 재정을 일어나, 탁지아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일어나했고요. 또 조세를 급납하였고요. 또 첫 번째, 중국 연합 폐지. 그렇죠, 중국의 연호를 폐지함으로써 바로 개국 기념. 중국의 원래 연호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1년, 2년, 3년, 4년을 셌는데, 이제 개국 기념. 우리나라 개국 언제죠? 조선이 개국된 건? 1400. 그렇죠, 1393년. 1393년. 2년. 그때부터를 1년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차 갑오개혁은 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없애는, 그래서 과거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 헌옷들을 좀 벗어내는 그러한 개혁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일본이 청일전쟁 중이다 보니까 좀 간섭이 좀 덜했어요. 하지만 1894년 12월 정도가 되면 전쟁이 거의 끝나게 됩니다. 거의 끝나게 됩니다. 뭐라고요? 거의. 거의 끝나게 되면서 이제 간섭을 다
다시 더 깊이 하고 싶어 했고요. 1차 가보개혁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죠.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을 하게 됐는데요. 2차 가보개혁을 누가 주도할까요? 김웅지. 누구? 김웅지. 김웅집과 박명수. 더 중요한 인물이 박영효입니다. 김웅집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박영효라고 하는 인물을 일본에서 데려와서 연립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박영효 어떤 인물이었죠? 박영효. 온건 4대부. 온건 개화파의 반대 세력이었던 급진개화파의 인물, 즉 갑신정변의 주역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즉 급진개화파가 어떤 걸 주장했었지? 한번 복수 한번 해볼까? 청나라. 아, 에? 청나라. 장수왕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네. 누구를 모델로? 일본. 일본을 모델로 삼자고 하니까 박영효를 데려온 게 일본 입장에서 좋지. 그죠? 그래서 박영효를 통해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궁극기무처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가보개혁의 국정개혁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문서를 고종으로부터 반포하게 합니다. 그 문서 이름이 홍범 14조라고 하는 것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자, 5번. 그렇게 해서 2차 가보개혁이 시작되는데 2차 가보개혁의 핵심 내용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쿠리님? 의정부. 그죠? 의정부를 내각으로. 내각으로 개편하고요. 의정부 없앤 거죠. 그 다음에 파라문. 파라문을 7부. 7부로 바꾸고요. 자, 한라봉님? 전국 팔도를. 그쵸. 전국을 8도로 나눴던 것을 이제 23부. 원래 전국 8도 비우면 그게 전국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나눈 거야? 23부. 몰랐어? 그 8도 비빔면이 그 전국 그 나타내는 8도 비빔면이. 이때 비빔면 만들었으면 뭐라고 바꿔야 되는 거야? 23부 비빔면이라고 해야 되는 거 써야지. 별로다, 별로 근데. 별로 맛없을 것 같아. 장수왕님도 좀 오늘 별로네요. 자, 네, 다음. 그 다음에 무엇을 설치했을까요? 재판소를 설치. 원래는 재판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수령한테 있었거든요. 수령이 모든 권한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재판의 권한을 따로 재판소를 따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반포하게 됩니다. 뭐죠?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소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사범학교를 만들고 외국어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이 잘 진행되는가 했더니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시모노 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장수왕님 오야 수업 안 들었나요? 이놈의 새끼 아니고 시모노 세키만 좋아하세요 여러분. 시모노 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시모노 세키 조약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우선 조선에서 청나라 간섭하지 마라. 조선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라오둥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고, 또 하나 체육대요? 아니 언제까지 체육대회가 나오나? 대만, 타이완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타이완, 한국, 라오둥 지역을 일본이 이렇게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누가 싫어해? 러시아. 러시아가 싫어하지. 그래서 러시아 친구들 데려옵니다. 어느 나라? 프랑스. 프랑스. 독일을 데려오죠. 러프독을 데려와서 일본을 압박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뭐라 부르죠? 삼국 간섭을 통해서 라오둥 반도를 일본이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고종이 칠러 친미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와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도 없어지게 되니까 일본이 무슨 사건을 일으켜요? 을미사변. 그래서 6번.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예요? 삼국 간섭과 그래서 칠러 친미 내각이 형성이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라오둥 반도도 빼앗기고 조선도 빼앗기게 되니까 청일전쟁의 결과가 다 거의 사라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을미사변을 1895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을미사변이에요? 을미년에. 을미년이니까. 을미년이 몇 년이에요? 1895년이죠. 1876년은 강화도 조약.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뭐라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좋았습니다. 자, 을미개혁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용 뭐가 있나요? 태양력. 태양력은 뭐예요? 태양 양력으로. 양력으로 이제 날짜를 세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단발.
남자를 양발자를. 남자 이 단발령 내리고요. 또 소학교. 소학교 세우기로 하고 건양영.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기로 하고요. 또 공두법. 연호가 뭐죠? 이름 호칭? 부르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위에 배웠잖아. 중국 연호를 폐지했다며. 아, 성. 아, 장선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에 살고 있죠 지금? 2025. 2025. 옛날에 이렇게 안 셌다고. 네. 옛날에는 뭐 건양 1년, 아. 건양 2년 이렇게 셌다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이때부터를 건양 1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아하. 네. 아 좋아요. 질문 좋아요. 아, 네.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또 뭐였죠? 공두법. 종두법. 그래서 천연두라고 하는 그러한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종두법을 또 맡게 했고요. 또 근대적 우편. 근대적 우편 업무를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군대, 친위대와 진위대를 두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 8번. 이제 다음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시오라고 해서 제가 삼국 간섭, 시몬스 새끼조약, 을미사변, 을미개혁, 2차 가보개혁, 아관파천을 넣어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답 안 알려줍니다. 알겠죠? 네, 우리 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을미개혁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혁과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뭐 시몬 새끼 조약이니 그 다음에 삼국 간섭이니 뭐 이러한 사건들, 아관파천이니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내용을 순서대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깔끔했죠? 네, 깔끔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